조이대를 탄핵하라! 대법원 앞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바로 조이대 탄핵 수사 촉구 집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리로 다시 모이는 이유가 이번 국감에서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천대엽의 자백이 있었습니다. 계엄 그 자체가 불법임에도 합법적인 계엄 때 따라야 할 조치 때문에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운운했습니다. 즉 합법 계엄으로 사법부가 대비를 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잼통령 재판 기록을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주장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 허위로 드러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올 10월까지는 사건 기록은 종이로 봐야 합니다. 전자문서의 효력은 올 10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보지도 않았겠지만 전자문서로 봤다라면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조이대 대법이 선거에 개입한 선거 쿠데타를 벌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더구나 한덕수 기각, 박성재 기각, 기각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부 필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정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안을 다 만들었고 법안 상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이 적기다 라는 말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구구 매체에서 공격이 상당히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사태를 이재명 정부로 덮어씌우기 위한 작전이 이들의 작전이 진행 중인데 그래서 더욱더 잼통령과 총대표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란 말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에서 김병주 의원을 필두로 캄보디아 의원을 만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의회에 협조 요청을 했고 협력 의사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 제보를 받은 곳을 급습해 3명의 한국 청년을 구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수. 김병주 의원은 구출된 3인과 함께 고국품으로 돌아온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마땅히 여기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힘. 피해자는 어쩌고 적색 수배자만 데려오냐. 국힘의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들이 만든 윤석열 정권의 실수는 언급조차 안 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무능이 만든 인재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정반대죠. 이 사태를 키운 사람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 똥을 치우고 있는 정부가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신고를 통해 구조된 5명도 오늘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피해자 8명 오늘 귀국을 한 것이죠. 반성도 없는 국힘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현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진아 애교 2차 간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우리 측 요청을 받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대대적 단속 시작을 했습니다. 스캠 범죄 근절도 협력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한 5, 6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신고 확인 작업부터 조속히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부분도 포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자에 대하는 태도가 어제 공개가 되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뉴스부터 좀 보고 오시죠. 범죄 소굴에 갇혀 도시락 배급을 했던 김 씨는 이동을 튼 타 탈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지만 퇴근 중인 직원이 해준 건 가족에게 연락한 게 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귀국한 뒤엔 서울의 경찰서를 찾았지만 피해 신고조차 어려웠습니다. 선뜻 사건을 맡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모집책 활동지로 추정되는 부산의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올해 1월에야 처음으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모집책 박 씨의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다 연락이 닿은 거였습니다.
전국으로 뺑뺑을 돌려요, 경찰이. 사정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김 씨가 어쨌거나 이 범죄 조직에 탈출해서 금요일 저녁 무렵에 대사관에 도착했는데 이 당시에 맞이했던 그 모 경정이 퇴근 시간이니까 월요일에 오시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옆에 있는 다른 대사관의 외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틀치 숙박비를 얻어갖고 어디 모텔 이런 데서 먹다가 월요일에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이때 이제 어머니랑 통화는 됐어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분이 노원구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노원경찰서를 갔습니다. 근데 노원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기 담당자도 없고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저희가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일인데요. 이 김 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에 가해자 박모 씨로부터 감금, 특수협박, 대출 사기, 휴대폰 차명 개통 등을 당한 다음에 금융채무 독촉이 이어지고 형사사건을 휘말리게 되자 박 씨가 김 씨한테 한 캄보디아 가서 한 2주만 좀 가서 고생하고 와라. 일하고 오라고 강요해서 출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박 씨에 대해서는 국외 이송 유인죄, 사기, 감금, 특수공갈, 협박, 정통법 위반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결국 신고하러 갔는데 노원경찰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번에는 이 피해자 담당자가 갔습니다. 이 담당자가 갔을 때 피해자가 갔을 때 변호사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예. 자, 그런데 탈출을 하고 나서 밤에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가 없고 관할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돌려보내고 다음날 민원실에 또 찾아갔는데 또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아들이 이렇게 이꼴을 당했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아예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지금 진술만으로도 국민이 해외 유인되어 감금되었다는 범죄라는 걸 인지했으면 인지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저런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가 돌아와서 신고를 하니까 이번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할 돈 없으면 경찰에 신고도 못합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하니까 경찰이 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대동한 신고만 받아주고 있는 겁니까? 이건 너무 비정상인 것 같아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거 보시는 것처럼 범죄 현장의 지도, 그다음에 그 용의자들과의 텔레그램 대화, 이런 가해자들과의 대화 증거까지 들이밀었는데도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을 보면요. 이 사람이 결국 더 이상 노원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10월에 이 김 씨가 자기가 원래 거주하고 있던 부산에 있는 경찰서에다가 인지수사를 해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부산서도 2개월이나 시간을 끈 다음에 다른 큰 사건이 있어서 못하게 되겠다고 변호사에게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결국은 경찰의 인지수사는 안 된다고 보고 부산지검에 직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부산지검이 연재사의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연재사는 또 뭐라 그랬냐 하면 자기들 할 일 아니라고 타관으로 이송을 했는데 충남경찰청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피해자 박모 씨가, 가해자 박모 씨가 다른 사건에 연결돼 있어서 충남경찰서에 처음으로 진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기는 일은 뭐냐 하면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만 충남경찰청이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기, 감금, 협박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경찰이 고소를 취하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다 재고소를 하는데 재고소를 할 때는 사건별로 관할을 쪼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협박은 부산 금정, 감금은 부산 연재, 끌고 다닌 것은 전국 각지, 사기대출은 경기도 부천, 담보 부동산 물건은 서울 강서. 이걸 쪼개서 신고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이렇게 해요, 일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 범인의 원래 주거진 창원 서부서에 가서 특수협박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번엔 창원 서부서에서 뭐라 그랬는지 줄 아십니까? 자,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사건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고소를 접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고소장을 반송하겠다. 노원사에 고소하라. 아니,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다른 서로 이관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도 등기로 고소장을 돌려보내고 고소를 거부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노원서를 거쳐서 이번에 또 부산 금정경찰서로 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의 사건이 많다거나 복잡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도 않고 고소장을 위법하게 발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사건은 접수돼서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하나도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 접수가 들었습니다. 됐죠? 예. 접수가 인제에서 경찰서에 갔다가 서울 노원서에 갔다가 충남에 갔다가 창원에 갔다가 사건을 반려했다가 등기까지 돌려보낸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